수린이 투자클럽 공부만이 살 길이다. 부자 되는 시세의 비밀. 자, 오늘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부자가 좀 돼보려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시세의 비밀을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뭐 가다가 그 산을 올라가는 건데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골짜기를 만나면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이 있지만 결국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상에 도착하기까지 정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고는 있는데 한두 주씩 처음에는 담아본단 말이죠. 몰빵 쳤다가 고생 한번 하고 나면 한두 주씩 담아보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게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거고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큰 의미고 그 다음이 전술이에요. 그래서 먼저 세워야 되는 게 뭐예요? 전략이에요. 전략을 내가 저 꼭대기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내 전략이라면 어떻게 빨리 올라가느냐? 그게 전략이라면 내가 저놈의 산, 꼭대기, 아니야, 꼭대기에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면 내가 그냥 진짜 전략가 오시면 웃을 수도 있지만 그냥 봐주세요. 어쨌든 그러면 전술이 뭐예요? 어떻게 저기 방향은 저기가 설정이 됐어. 꼭대기 올라간다. 그러면 빠르게 올라가야 돼. 어떤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 그 뭐죠? 한국에 처음 와봤니? 아닌데.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것들을 이제 찍은 거 프로그램을 참 한국에 가봤는가? 생각이 안 나. 그 참 재밌게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3픽스 해가지고 한라산, 또 지리산, 또 설악산인가? 그렇게 세 산을 올라가는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연습을 막 하잖아요. 외국인 3명이.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리더가 앞에 서고, 그리고 운동선수, 야구선수가 맨 뒤에 서고, 중간에 두 사람이 서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앞뒤에서 보호를 해주면서 조금 아주 뛰는 건 아니지만 조깅하듯이 그런 속도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전술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4명이서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해요? 앞에 리더가 서고 뒤에 이제 운동선수가 서고. 한국은 처음이지. 맞아요, 진실된 미소님.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자, 중간중간 당을 섭취해 준다든지 뭐 지치면 안 되니까 중간에 힘든 선수가 있으면 맨 앞에 세운다든지 그런 전술을 계속 하면서 그 전략을 이루기까지, 그죠? 그런 전술을 계속 구사를 해요. 근데 그 전략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전략이 맞다면 가끔 틀린 전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전술이 어쩔 땐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략이 맞다면, 그 방향이 맞다면, 전술은 중간중간 틀리지만 전술은 수정을 해가면서, 그죠? 가면 된다라는 거죠. 방향 자체가 달려버리면, 전략 자체가 틀려버리면 힘들지만, 전략은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전술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지만 틀린 것도 쓸 수 있고 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누가 다쳐서 무릎이 뭐 아파서 뭐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전술이 계속 변형되면서 가지만 전략은 저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계좌를 만드는 게 계속 수익 나는 계좌를 만드는 게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걸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좌를 만들어가는 전략이 내가 좋은 종목, 대박 나는 종목을 하나 잡아서 한번 카카오 올라갈 때 잡아서 한 1억 버는 거. 근데 그거 벌고 나서 또 그런 종목을 그렇게 올라갈 때 잡아야 되는데 그거가 1억을 벌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더 욕심이 나니까 딴 거에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대박 나면 물론 인문이 그래요.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1억을 벌었는데 딴 것도 그래서 더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다 까먹어.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돼요? 내가 한 종목 몰빵을 쳐서 수익을 나는 거, 그 한 종목으로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날 수 있는. 그죠? 전략은 꾸준히 수익이 나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이래야 매년 10%든 20%든 이 저금리 시대에 대박은 없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700% 800% 나는 거 보고 오신 분도 있어요. 욕심이 막 탐욕이 동해서 막 달려드는 분 있어요. 저희는 장기 투자고요. 종목도 많고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때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들어와서 욕심에 그냥 종목을 일주일 만에 100종목인가? 일주일 만에 1억 원어치 담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살 돈이 없대. 그리고 너무 힘들대. 왜? 사자마자 막 올라가지 않거든. 그죠? 그리고 또 내려가, 심지어. 장기로 봐야 되잖아요.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그리고, 이렇게 막 폭락장이 와. 그럼 또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죠? 그러면은 힘들죠. 그리고 이제, 폭락이 오고 나면 새로운 주도 업종이 나와요. 그것들을 또 다 새로 담고 가야 내 계좌가 올라가는데 돈이 없어. 1억을 다 묶여 있어. 예, 담으려면 담죠. 왜 못 담겠어요? 근데 그 욕심에 담으니까 그게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수익이 나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쭉쭉 짜야 돼요.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전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나는 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게 답인데 뭐 단타로도 답이 계속 수익이 꾸준히 나. 그러면 그거가 그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수익으로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나. 그럼 그것도 수익이 나는 거면 그 사람한테 답인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출나게 내가 그거에 맞는 어떤 스페셜한 스킬이 있지 않는 한 잘 안 맞아요. 그렇게 꾸준히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 투자는 근데 참기만 하면 돼. 좋은 종목 골라서 담고 참기만 하면 돼. 그러면 돈을 벌어요. 못 참는 게 탈이긴 하지만 참을인이 3개면 사람도 살려요. 그죠? 살인을 면해요. 참을인을 꼭 써놓으세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가 기회입니다. 변동성이 기회입니다. 그러면 전술을 세워야 돼요. 어떤 전술을 세워요? 싸게 사야죠. 그죠? 밑에 건 싹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말씀을 제가 다 드렸죠? 오전에 막 올라갈 때 사지 않고, 오후에 흘러내려왔을 때 산다든지, 플러스 날 때 막 양봉으로 쫙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 다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산다. 또 옵션 만기일 되면은 많이 눌러주니까,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니까 그 전에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온다 싶으면은 조금씩 담아본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폭락장이 오니까 요럴 때 기다렸다가 산다.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게 시세의 원리잖아요. 그렇게 장사들 하시잖아요. 싸게 떼어다가 그 음식점에서도
저번에 백종원 그 골목 식당 보니까 원가 계산했어요. 원가 계산을 뭐 양파, 이 요리에 들어가는 양파가 몇십 원, 몇백 원, 뭐 다 계산을 해서 한 그릇 나오는 금액이 스파게티 한 그릇에 1,050원인가, 1,500원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물론 그 원가만 하고 장사를 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뭐 전기세 들어가고, 뭐 인건비 들어가고, 뭐 집세 나가고, 뭐 세 나가고, 뭐 있죠. 있는데, 일단은 원가가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싸게 원가 그 재료들을 사다가 요리를 해서 가공을 해서 요리로 해서 7,000원, 8,000원, 뭐 만원 그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게 시세의 원리잖아요. 그게 장사고. 그런 것처럼 주식도 싸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게으른 사람한테 딱이에요. 그냥 마냥 기다리면 돼. 그냥 낙천적인 성격. 그런 사람들이 잘하긴 잘해요. 그냥 무던한 성격들. 그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가기만 하진 않잖아요. 주도주가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면 무서워서 파는 건데 이때 또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가는 줄 알았더니 계속 이렇게 비비고 진상 떨다가 또 언젠 또 가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낙천적으로 갈 거야. 그냥 간다니까. 그러게 갖고 있으면 몇 년 지나면은 올라와 있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주린이들이 제가 계속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싸게 사는 거. 쌀사비팔이잖아요. 전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예, 쌀사비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전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도주를 잡고 가는 거. 주도주를 잡고 가는 게 또 전술일 수 있어요. 그냥 꾸준히 수익이 나야 돼요. 1년을 했을 때 1년 전체 계좌 수익이 얼마씩 나야 돼요. 최소 10%, 20% 나준다면 이 저금리 시대에 매년 10%, 20%씩 계속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팜 시스템. 자, 그리고 제가 이 계좌를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얘가 2020년 10월, 작년 10월, 마지막 그 폭락 있을 때, 작년 10월, 내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요거를 계좌를 캡처해서 올렸던 게 있었어요. 그거 어저께 찾았어요. 그리고 2021년 8월 12일, 그리고 얘가 20일. 요 계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거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120 종목에다가 56%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왜냐면 3개월 동안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3개월 동안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드렸어요. 내 계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둥이 되어지고 방파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풍랑이 내려와도 폭풍우가 와도 내 계좌가 지켜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계좌가 다 10% 둥둥할 때에 물론 나도 파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런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56.34% 전체 계좌가 지켜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내려가. 근데 그때 아까 120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막 담았어요. 나는 바닥인 줄 알고 139 종목.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고 또 내려가니까 또 내려가서. 그래서 56%였던 계좌가 35%로 내려갔어요. 그죠? 그렇지만 플러스예요. 물론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폭락에 담아야 돼요. 왜? 조금이라도 담아보세요. 왜? 이게 나중에 큰 수익을 줘요. 이럴 때 담아야. 그러면서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떻게 지나가느냐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그렇게 폭락이 왔을 때 계좌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년 전에 HMM은 뭐예요? 150%였어요. 150%였는데 지금은 몇 프로예요? 700%, 뭐 616%.
그죠? 1년 전에 150%였던 게 1년 지나니까 600%, 700% 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이때 28%였어요. 1년 전에. 28%였던 대한전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249%. 이스타코가 마이너스 2%였어요. 이때. 폭락 왔었을 때. 작년 폭락 왔었을 때.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타코 332%. 1년 지나니까. 또 뭐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마이너스 11%였어요. 이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마이너스 나 있으면.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코스모 신소재 221%. 그러니까 뭐예요? 잘 모르는 뭐 이스타코? 뭐 모르는 애예요. 나랑 친하지 않은 애예요. 근데 친해져야지. 올라왔으니까. 삼형화학? 이 뭐야? 그런 애들인데 PM 풍년? 뭐 잘 몰라요. 서현이와 잘 몰라요. 영신금속?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코스모 신소재도 잘 몰랐는데 이제 잘 알게 됐어요. 친해져야지. 이런 거죠. 오리엔탈 전공? 얘는 뭐야? 근데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폭락이고 바닥인데 이때 무서워서 투매를 하고 버리고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아놓으면 1년 전에 폭락 때 담았더니 이렇게 됐으니 또 내년에도 이런 폭락이 올 때 요걸 제가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겠죠? 1년만 참아도 이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골고루 뿌려야 돼요, 대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내가 잘 아는 카카오, 삼성 SDI, 뭐 LG화학, 뭐 삼성전자 그런 것만 갖고 있으면 계좌가 누워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데 얘가 가는 시세야. 그래서 담았어. 그랬더니 올라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 나면은 18만원 간다는 얘기인데 18만원이 갈까? 그러느니 다른 이런 애들 잡고 중소형주 애들도 잡고 대형주도 잡고 골고루 잡아놓으면 골고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골고루 올라가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떻게 해요? 골고루 전술을 세워야죠. 골고루. 내가 아는 것만 담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담는 게 아니라 골고루.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가 더 잘 가요. 이거 비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좌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리고 1년 동안 묻어 놓으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술을 계속 나에게 맞는 전술. 사람마다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은 다 달라요. 운영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왜? 사람이 성향이 다르고, 그죠? 성격이 다르고,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꾸준히 갖고 가는 수도 있고, 난 이거 힘들어? 그러면 조금 중간에 반반 팔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전략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수익이 나는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전술은 골고루 자기가 틀리게 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수익이 꾸준히 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고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고 막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잘한다 그러면은 칭찬도 돌고래를 춤추게 하잖아요. 그죠? 막 칭찬들을 막 올려주시니까 막 자존감이 확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확 붙으면서 막 나와요. 어쨌든 골고루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운영하는 게 투자금도 다 다르고, 그죠? 그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꾸준히 수익이 나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그 원칙 중에는 원칙을 말씀드려요. 싸게 살 수 있도록 싸게 사 비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리고 주도주를 꼭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골고루 가져가야 된다. 또 전술 중에는 무손절도 있을 수 있어요. 진실된 미소님 무손절, 그죠? 손절은 없다. 무손절. 이거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는 무손절 했더니 너무 힘들어. 무손절 하려면 비중이 상당히 적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무던해야 돼요.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나는 무손절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여드렸죠. 15% 정도가 제일 수익을 15%를 꾸준히 손절 15% 내보니까 그렇게 낸 사람은 꾸준히 수익이 잘 나더라. 그런 그 통계가 있었죠. 그래서 무손절 또는 AND가 아니라 OR 15% 손절 뭐 간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 근데 내가 비중이 크면은 클수록 어떻게 해요? 퍼센트가 줄어야 돼요. 만약에 1000만원에 15%면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손절을 해 쳐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시리고 찢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1000만원을 한 종목에 담는 게 아니지만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면 50만원. 그나마 50만원은 150만원 날아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도마뱀의 꼬리가 잡힐 것 같으니까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몸통이 살아야 되니까. 그건 거죠, 손절이. 안 그러면 몸통까지 다 죽게 생겼는데 꼬리는 다시 자라잖아요, 도마뱀이. 그죠? 그러니까 무손절을 하든지 그 전략에 맞게 전술을 세우려면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무손절을 가려면 이거를 1억을 담아놓고 무손절 가서 마이너스 75%가 빠져?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죠? 예, 1톤짜리 황금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비중을 최대한 적게 담아야지 무손절이 가능해요. 물론 1억을 담고서 5% 손절 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5%면 500만원인데 피 같은 돈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또 적어줘야 되겠네요. 분산 투자 하는 전술.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골고루 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 늘 있어야 돼요.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해요? 현금 비중을 20%에서 30%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현금이 있어야지 현금이 뭐예요? 급등주예요. 노 신용. 그죠? 노 몰빵. 노. 그죠? 싼 것만 사다 보니까 고물상이 돼가나요? 고물들 중에 보면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 때도 있어요. 넝마주들을 사다 보면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동전주들이 올라가서 그 고래가 긴조의 투자법이에요. 넝마주, 쓰레기 된 것들 막 폭락이 왔을 때 1000원 이하 깨고 내려간 동전주들 대박이 나는 게 거기서 얘기한 거 그죠? 10개 중에 뭐 3, 4개, 4, 5개가 부도가 나더라도 한두 개만 제대로 수익을 내주면 대박이 나는 거거든. 고물상 사진을 벤츠 타고 다녀요? 오. 예, 그래서 그렇게 담고 그러면은 주도주를 담고 가야 되는데 주도주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기업 실적이 두드러지게 좋거나 호전되는 산업 혹은 기업군에서 나타난다. 호전되는 산업. 어떤 산업이에요? 오랫동안 뭐예요? 바닥을 친 산업. 10년 이상 불황이었던 산업. 그죠? 뭐예요? 조선, 해운, 철강. 차트 우리가 매일 볼 때마다 2007년, 뭐 2015년, 뭐부터 계속 10년, 20년 막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해운의 대표적인 게 현대상선이 부도 난다고 그러고 감자도 2번 하고 그렇게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해운 HMM 현대상선이 이름 바꿔서 HMM인데 대통령이 가서 연설도 했어요. HMM의 그 배를 새로 진수할 때에 딱 가가지고 이제 해운업에 투자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얘기가 바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HMM이 바닥을 치고 2,000원부터 쭉 올라와서 5만원까지 갔어요. 이게 부자빠님이 말씀하시는 턴어라운드. 근데 이 바닥에서는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HMM
저희가 추천했을 때 회원 중에 이거 증권사에 물어보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증권사에다 물어봤어요. HMM 어때요? 그거 부도 위기에 있고 감자도 2번 하고 재무 구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안 좋아요. 그거를 왜 사세요? 안 샀어요. 이분 안 샀어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지금. 근데 이게 2,000원, 5,000원, 5만원까지. 얘가 5만원만 가고 말까요? 아니에요. 지금 조정 중인데 끝나면 또 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20년이고 10년이고 내려왔던 아이가 턴 어라운드가 뭐예요? 턴 하는 거잖아요. 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향하던 것이 상향.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관성의 법칙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기까지는 계속 쭉쭉쭉 우상향, 우하향 하던 게 방향을 바꿨으니까 우상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업종이 다 같이 돌아섰으면 어떻게 해요? 해운이 배가 많이 필요해요. 이제 경기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배가 많이 필요하면 조선이 배를 또 수주를 해서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철강이 필요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트리오. 같이 다녀요, 얘네들. 조선해운 철강. 그리고 또 계속 바닥을 쳤던 게 뭐예요? 건설. 지금 그러면 반도체는 계속 하향하던 애인가요? 아니잖아요. 2차 전지가 계속 하향하던 애인가요? 아니잖아요. 5G가 계속 하향하던 애인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오르던 애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폭락 같은 바닥이 왔을 때에는 이런 호전되는 산업, 턴 어라운드 하는 거, 부자빠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턴 어라운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잡아야죠. 주도주로. 그래서 주도주가 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6개월간 상승을 지속. 10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타 산업군 기업에 비해 주가 상승률이 높다. 지수가 가는 것보다 지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애를 잡아야 내가 평균 수익률보다 높게 수익이 날 수 있다. 그 세 번째는 상승 초기에는 분석 기능이 앞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주체가 돼요. 정보가 빠르잖아요. 얘가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배가 모자라서 운임도 지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고 발틱 운임 지수가 있고, 그래서 부자빠님이 그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른 걸 보여주셨고 발틱 해운 지수는 많이 내린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많이 오르면 계속 올라가요? 내려가게 돼 있고, 많이 내리면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시세의 비밀이에요. 시세의 원리예요. 그러면 많이 내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부자빠님도 분석을 해내셨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잡았고, 외국인들도 이게 분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잡아서 큰 손이 들어와서 이렇게 쭉쭉쭉 오르잖아요. 5만원이 금방 갔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5천원, 2천원대 잡는 게 아니라 만원, 2만원대 잡아요. 그리고 3만원대 팔아. 많이 먹었다고. 근데 또 올라가. 그러면 만원, 2만원에 잡았던 게 있어서 3만원 넘어서는 못 잡아요.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주도주는. 2천원, 5천원 잡은 사람은 계속 가져가고 있어. 수익을 깔고 있기 때문에 5만원 갔다가 3만원까지 30%가 빠져도 잡고 있어. 왜? 수익 중이거든. 수익이 나고 있으면 계속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후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오를 거야. 근데 꼭지 잡는 경우가 대다수죠. 5만원, 4만원. 그럴 때 잡잖아요. 넷째, 주도주는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며 투자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고 기업 분석 자료도 많이 나와요. HMM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나와. 거래량이 없는데요. 올라가면 거래량이 늘어. 그런 거예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인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사야지. 나중에 올라가면 거래량은 많이 늘어. 거래량 없다고 안 사는 거는 거래량이 없을 때 사야 되는 건데 그 역발상이잖아요.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역대에 갔던 주도주들을 많이 얘기를 해 드렸어요. 2008년부터 2009, 2010, 2011, 2012 4년 동안 갔어요. 주도주 출발. 그러면은 4년 동안 가는데 어떻게 가요? 계속 쭉쭉 가기만 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조종하면은 한 6개월, 8개월 조종해요. 또 가다가 죽이다. 가다가 죽이다. 이게 여기선 조그매 보이죠? 이거를 확대해서 볼게요. 이럴 때 이게 죽음이에요. 이렇게 뭐 가는 것도 없이 갈래다. 주저앉고 갈래다. 주저앉고 그러면은 안 갖고 있고 싶어요. 얘 가는 거 맞아? 그리고 이것도 한 2달 이러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려가나? 아우, 걱정을 하는데 또 가요. 내려가나?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가요. 내려가나? 걱정하는데 가요. 근데 젊은 시세는 어떻게 가요? 60일선을 많이 깨지 않아요. 60일선을 이때 조금 위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깨면은 끝났나? 근데 다시 올라가. 그럼 이런 구간이 또 한 3개월, 4개월. 이러면서 가요. 10배 갔어요. 5만원. 5천원에 출발해서 10배 갔어요. 근데 또 가요. 왜?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계속 우상향.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것 같지 않게 가요. 스물 3선 4년에 걸쳐서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됐어요. 84,000원까지 가고. 그러면 이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죠. 왜? 3봉도 나왔어. 1봉, 2봉, 3봉. 여기가 어깨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가면 같이 출발한 주도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들 가기 때문에 같이 분위기를 봐서 얘가 갈지 안 갈지 끝까지 가야 간 거지, 이게 안 간지 간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 여기까지 모였어. 이제 고민이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21선은 뭐 그래도 단기인 편이니까 내려가도. 근데 이게 뚝이 막히는 거야? 이게 얘네들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 60일선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도 누웠어. 그죠? 얘도 누웠어. 장기 이동 평균선.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잠수했다가 다시 에너지 결집해서 올라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84,000원을 이제 전고점까지 가요. 그럼 이때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가? 뚫어. 그리고 내려와. 그러면 이거 가짜야? 가는 거 아닌 거 맞아? 어떻게 되는 거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또 죽여. 54,000원까지. 끝난 거네? 얘가 10만원까지 갔었는데 이러고 다시 올라오는구나. 8만원에서 끝났네? 끝났구나. 아까 10만원으로 언뜻 본 것 같아서 10만원까지 가나 했더니 이게 끝이었구나. 가짜 신고가.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렇게 주도주가 몇 년에 걸쳐서 갑니다. 네. 이 출발하면 이렇게 가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갈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쭉 뿌려드렸는데 요번에 더 확실하게 지금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이거 많이 오른 것 같죠? 아니에요. 물론 17,000원에서 거의 뭐 100% 가까이 갔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거 제일 바닥 확인력 나와서 우상향 확인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25,000원대 샀다 그러면은 아직 뭐 그죠? 그리고 이렇게 폭락하는데 얘는 요거 떨어지고 말아. 강한 애예요. 그리고 61선 요렇게 좀 하다가 아까 기아차도 보면 아시다시피 61선에 조금 들어오다 말고 이제 가잖아요. 젊은 시세. 근데 얘가 어떤 애예요? 199,000원에서 1999년에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길게 죽인 애가 이거를 깨고 이 하락 추세선을, 왜냐면 여기만 오면은 뭐 닿으면은 뭐 그렇잖아요. 깨고 올라갔어. 상승 중이야. 통신 3사가 같이 가요. 어떤 게 더 잘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세트로 변호사님, LG유플, KT, SK텔레콤 세트 조금씩 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 관련 중소형주들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세트로. 그죠? 그리고 한국전력도 이제 3, 4년 갈 거로 생각하시고 조금씩 담는 거예요. 전기차의 최대 수혜주예요. 전기가 많이 필요해 앞으로. 지금도 여름 되면 서울에는 뭐 불 나간 아파트들이 많다면서요. 전기 나간 아파트들이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까지 전기를 써.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더 모자르겠어요 앞으로. 전기차가 시대가 왔는데 탄소 중립 뭐 다 수혜가 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출발하는 애라 얘가 이래요. 이륙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비행기가 떠서 뭐 어느 정도 고도가 딱 유지되면 활공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바닥에서 쫙 이륙할 때까지, 알바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뜰 때까지 밀기 뭐 그런 거. 그런 알바가 비싼 알바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비행기 뜰 때까지 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뜰 때 최대 출력으로 확 떠야 되잖아요. 그 무거운 쇳덩이를 뜨려면. 그러니까 얘가 시가총액 대형주잖아요. 15조 5천억 짜리가 몸무게 무거운 애가 뜨려면 무거워요. 무거운데 꾸물꾸물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도 바닥이에요.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거죠. 월급 탈 때마다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KT. 누가 기아를 옛날에 그 표를 내가 캡처를 안 떠는 게 참 아까운데 매달 50만원씩 샀어요. 기아 출발할 때부터. 그 8만원 갈 때까지. 그리고 열 몇 배 간 거잖아요. 그걸 계속 해가지고, 억으로 번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출발할 때 계속 20만원씩, 10만원씩 담는 거예요. 이런 거. 한국전력, KT. 한국전력은 선도전기, 재룡전기, 그런 전기들 붙은 것들도 같이 가고, 또 뭐지? 한전 아이들이 많아요.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얘네들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좀 출발을 하는 거는, 이제 해운은 HMM은 출발을 했지만 많이 갔어요. 올랐어요. 그래도 가는 놈이 더 가는 거라 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HMM도 조금 있어야 되고, 펜오션도, 얘는 이렇게 가는 애예요. 그 얼마나 살 기회를 많이 줘요, 얘는. 이렇게, 이런 기회, 이럴 때마다 사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하면서 쭉 계속 우상향. 그죠? 얘도 뭐 장난 아니에요. 76만 9천 원이었던 애가 한만은 세월 이렇게 죽였어요. 2,000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다 잡고 가는 거고. 조선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아이들이 좋아요. 얘가 지금은 이래도, 얘는 지금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지라도 가면 잘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죠? 제가 분사 말씀드렸고 역사적 신고가 말씀드렸어요. 중요하다고. 왜죠? 매물대가 없어서. 얘는 매물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 오니까 이렇게 수그린 거지. 왜요? 이거 정지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바닥을 쳤던 애예요. 정지까지 갔던 애예요. 부활했어. 부활주는 잘해줘요. 매물이 이제 여기 뚫으면 잘 갈 거예요. 그죠? 대우, 조선, 해양. 죄송해요. 또 까먹었어요. 자꾸 써드린다는 걸. 네, 배당도 많고요. 그래서, 대우, 조선, 해양. 그죠? 그리고 철은 이제 포스코가 대장인데, 포스코랑 또 이제 가져갈게. KG, 동부, 제철. 이 아이도 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출발을 안 했어. 이렇게 치시고 있어요. 이게 뭐 출발을 한 게요? 출발하지도 못했지. 박스권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런 애들은 얘도 매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자, 배당락, 권리락, 정보 이런 것도 수정주가 뭐 이런 것도 다 보시면 좋아요. 그죠? 차트 설정에서 짜란 하고 뭐가 막 복잡하게 떠요. 권리락, 배당락은 저는 관심은 별로 없고요. 여기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자본감소. 얘는 자본감소를 3번 하는 애예요. HMM은 2번을 했어요. 자본감소가 뭐죠? 감자가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아프죠. 왜? 10주 있던 거를 9주 뺏어가고 한 주만 준다든지,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빚이 많아. 그리고 정리를 구조조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주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죠. 자본 감소. 그래서 유증이 아니라 유상 증자가 아니라 감자를 해버려요.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거죠. 샀는데 감자하는 건 안 좋아요. 내 거 확 주니까. 근데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근데 한참 가져가야 돼요. 몇 년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자 이력이 있는 거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 매물이 없단 얘기예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잘 가요. HMM 잘 가잖아요. 매물이 없으니까. 비밀인데 이거. 이런 걸 다 풀어드리네. KG, 동부, 제철. 그리고 얘는 뭐예요? SK 하이닉스도 찾아보세요. SK 하이닉스 처음에 출발할 때 얘가 현대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치킨 게임 하면서 반도체 업황 아주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또 봐야지. 오늘 조금 길게 해드릴게요. 기분 좋으니까. 자, SK 하이닉스도 이게 시세 비밀이에요. 이런 것이. 반도체 업황 안 좋았죠. 그래서 자본 감소 있죠, 얘. 그죠? SK 하이닉스예요. 그래가지고 SK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안 좋으니까.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닥부터 인수하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되면서 감자 할 거 다 털고 2,000원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면서 출발을 한 거죠. 뭐 이렇게 가지만 꾸준히 어떻게 해요? 우상이야. 그래서 2,000원이었던 게 지금 얼마예요? 10만원. 몇 배야 도대체? 2,000원인 게 2만원이면 10배. 그죠? 50배 갔어요, 50배. 턴어라운드. 10년, 2002년, 10년, 20년에 걸쳐서. 삼성전자를 40년 전에 사서 40년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 삼성전자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게 또 40년을 또 갈 거라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250만 원이었던 거가 450만 원, 9만 원 찍었는데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그게 100%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0배 가는 거 이런 걸 찾아야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 조선, 해운, 철강 이런 게 10년 이상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잡고 있는 게 감자 들어가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감자가 끝난 거를 가지고 가는 거는 비밀이에요.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철 드렸고 조선 드렸고 해운 드렸고 건설은 이제 현대건설이 대장이긴 해요. 예, 2018년도 저희 싱가폴 회의 있을 때 북미 회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갖다 내고 그 이후에 쭉 죽였고 이제 출발 아마 이때가 매물대겠죠. 7만원 넘으면 자유롭게 가겠죠. 네. 동부건설인가? 얘도 감자가 있어요. 얘도 감자가 있어. 얘도 많이 죽였어. 75만원에서. 이런 아이들은 자꾸 가야죠. 근데 얘는 진짜 장기로 가야 돼. 간 게 없어. 100%도 못 갔어. 근데 스물스물 가. 적립식.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주도주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얘도 한참 이렇게 쭉 가다가 막 인기 좋아지니까 또 조종해.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 그런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심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 추적 관찰 해서 이렇게 싸졌을 때. 왜냐? 얘는 17만 5천 원이었던 게 2만 원,
뭐야, 뭐, 6,000원. 그죠? 10분의 1 토막도 더 낫던 아이. 이런 아이. 턴어라운드. 해서 가면 몇 년 동안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점들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